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나요? 그가 오랫동안 답장이 없을 때 가슴속을 찌르는 조용하고 차가운 불안감 말이에요. 당신이 충분히 흥미로운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똑똑하고 재미있고 매력적이었는지 알아내려고 대화를 몇 번이고 되새기며 모든 단어, 모든 침묵을 분석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 있나요?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명해야 한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사랑이란 얻어내야 하는 연약한 것이고 남자는 어떻게든 붙잡아야 하는 존재라고요. 마치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잘못된 한 걸음, 불필요한 한마디, 드러난 결점 하나에 모든 것이 금이 가고 외로움이라는 얼음 같은 공허 속으로 빠져버릴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이 불안감은 수백만 여성들에게 거의 배경 소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뒤에, 자신의 계획을 기꺼이 취소하려는 마음 뒤에, 그리고 일에서도 일상에서도 잠자리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려는 노력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져라, 더 노력해라, 너 자신이 되지 마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고 속삭이고 때로는 소리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령 같은 이상을 좇는 과정에서 당신은 그의 관심을,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끝없고 지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잔인하고 불편하지만 해방을 주는 진실을요. 그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렵게 만들고 싶다는 당신의 바람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그것은 아무데로도 갈 수 없는 길이며 불안으로 포장되어 가장 깊은 실망의 막다른 길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조종, 게임, 전략, 그리고 영원한 긴장의 길입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고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둡고 밝은 시면을 탐구한 칼 융은 당신이 잘못된 방향을 보고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통제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필요한 곳에서 말이죠. 그가 밝혀낸 진실은 근본적이며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그를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속임수가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입니다. 지금 바로 두 세계를 가르는 선을 그어봅시다. 유용성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입니다. 유용성의 여자는 요리를 훌륭하게 하고 뛰어난 대화 상대이며 열정적인 연인이고 편안한 삶의 동반자인 사람입니다. 그녀의 기여는 측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비교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요리를 더 잘하는 사람, 농담이 더 재밌는 사람, 몸이 더 젊은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유용성의 패러다임 속에서의 삶은 영원한 경주이며 개선된 모델로 대체될 것이라는 영원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가치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를 기능과 기술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가진 자질의 합이 아닙니다. 그녀는 독특하고 반복할 수 없는 우주입니다. 그녀의 가치는 그녀가 무엇을 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존재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밝혀낼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잃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은 통제나 교묘한 게임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하고 깨지지 않는 내적 온전함을 가진 여자를 만났을 때 생겨납니다. 이것은 재산이나 편안함의 원천을 잃을까봐 느끼는 원시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인 무언가와의 연결을 잃을까봐 느끼는 깊고 거의 실존적인 두려움입니다. 살아있고 진정하며 무서울 정도로 자족적인 무언가와의 연결 말입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온 세상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온갖 색깔의 팔레트를 본 후에 회색의 2차원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잡지에 나오는 모든 조언들은 옆으로 치워두세요. 규칙과 전략은 잊어버리세요. 오늘 우리는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날 겁니다. 진정한 여성적 가치가 태어나는 곳으로요. 당신이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는 곳으로요. 왜냐하면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자기 자신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여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무자비하지만 연민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되지 않을 여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남자를 잃을까봐 끊임없이 지치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여자의 심리적 초상화를 그려봅시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자 말입니다. 칼 융은 그녀를 메아리 같은 여자 또는 반사하는 여자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삶을 반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 감정, 기분을 그에게 맞춥니다. 그녀의 내면 세계는 독립적인 생태계가 아니라 그의 세계를 희미하게 반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심층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여자는 근본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자신의 페르소나와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페르소나는 우리의 사회적 가면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 연기하는 역할이죠. 이 여자에게 페르소나는 이의 피부가 되었고 그 후에는 유일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상적인 파트너, 착한 소녀, 이해심 많은 뮤즈,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여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면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녀는 울고 싶을 때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모든 본질이 아니요라고 소리칠 때 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절대적으로 비극적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적인 가면을 만들면서 그녀는 끔찍한 내적 폭력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잘라내어 영혼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쁘다고, 불편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페르소나의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이제 그 지하실, 그녀의 그림자가 갇혀있는 그 감옥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녀의 신성하지만 잊혀진 필요, 즉 침묵, 개인적인 공간, 자신을 돌볼 필요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건강하고 생명을 주는 이기심, 즉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억압되고 의로운 분노, 즉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연이 부여한 에너지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단호하고 명확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즉 심리적 주권의 가장 중요한 도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와 관련 없는 그녀의 개인적인 야망, 그녀의 이상한 취미, 그녀의 미친 꿈, 그녀가 배신하고 그의 세계의 작은 구석과 맞바꾼 그녀 자신의 별개의 우주를 찾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 이러한 자질들을 공황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소녀는 화를 내지 않는다. 사랑은 희생이다. 이기심은 죄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이 생명처럼 중요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정신의 법칙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억압된 자질, 즉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며 그녀의 경계를 무시하는 남자들을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는 그녀의 그림자를 살고 그녀는 고통받습니다. 또는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너무 깊이 억압하여 그녀의 영혼에 뻥 뚫린 구멍, 진공 상태가 생깁니다. 융은 이 상태를 정서적 굶주림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굶주림이 그녀의 행동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옆을 쳐다보는 어떤 시선에도 불타오르는 병적인 질투로 나타납니다. 그의 전화와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게 만드는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얼마나. 와 같은 끊임없는 사랑의 확인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필요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정서적인 블랙홀로 변해 자신이 내면에 만든 공허함을 그가 채워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녀는 파트너에게 완전히 녹아들어 친구, 관심사, 자신의 의견을 잃어버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제정신의 열쇠까지 넘겨줍니다. 융은 혹독하지만 정확한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그녀는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내부에서 찾기를 거부한 것을. 그녀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집을 지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을 폐허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신으로부터의 구원을 그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잃기 쉽습니다. 그녀가 충분히 좋거나 아름답거나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이미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은 잃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개의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그녀는 이미 없습니다. 오직 기능, 반사, 메아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메아리는 그것을 낳은 목소리가 잠잠해지자마자 사라집니다. 정서적 굶주림과 두려움의 상태에서 여자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최고의 지혜로 착각하며 환상의 세계, 값싼 조종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실제로는 그녀의 내적 공허함의 증상일 뿐인 이 인기 있는 여성적 기교들을 무자비하게 분석하고 가치를 떨어뜨려 봅시다. 첫 번째 환상은 밀고 당기기 게임입니다. 오늘은 차갑고 다가가기 어렵다가 내일은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흥미를 유발하고 그를 긴장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층 심리학은 무엇을 볼까요? 자신감 있는 여자가 아니라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법을 모르는 겁먹은 아이를 봅니다. 이 시속 게임은 사랑이 아니라 도박과 유사한 신경증적 의존을 만듭니다. 그것들은 불안을 유발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기반인 깊은 존경심은 유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질투를 유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녀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다른 추종자들을 언급하고 애매한 사진을 게시하고 그의 친구들과 희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인기를 보여주고 그가 그녀를 위해 싸우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녀가 단지 자신의 불안감을 투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녀가 실제로 그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나 자신만으로는 너에게 충분하다고 믿지 않아. 네가 나의 중요성을 보려면 장식, 엑스트라가 필요해. 이것은 힘의 과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결핍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도움의 외침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보살핌으로 위장한 완전한 통제입니다. 그녀는 그의 시간, 친구, 지출을 통제합니다. 그녀는 그냥 걱정돼서 그냥 잘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그의 자유를 공황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세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적 불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행동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충만함이 아닌 결핍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것들은 소음, 분주함, 드라마, 눈속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진정하고 깊고 깨지지 않는 애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통제의 환상입니다. 이제 전혀 다른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속임수들 중 어느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여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존재는 무게감을 가집니다. 그것은 느껴집니다. 칼 융은 이것을 존재의 중력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내적 온전함을 얻은 여자는 인위적인 인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행성이 중력장을 가지듯 그것을 소유합니다. 그녀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에게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근본적이고 영향을 공급하며 실제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녀 옆에서 남자는 조종의 대상이 아니라 무언가 진짜인 것의 증인이 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끌립니다. 그녀가 드라마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녀 안에서 평온, 깊이, 그리고 삶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융은 이것을 우리 정신의 가장 중심인 자기 the self와의 접촉과 연결합니다. 자기는 우리의 에고나 생각,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 신, 우리의 깨지지 않는 중심, 온전함의 원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모른 채 삶을 살아갑니다.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여자는 그녀가 자신의 시스템의 태양으로 만든 남자주의를 혼란스럽게 맴도는 위성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개성화의 길, 즉 자신으로 가는 신성한 길, 자신의 흩어진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길에 들어설 때 그녀는 가장 위대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녀는 위성의 길을 멈춥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적 태양, 즉 자신의 자기를 찾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온전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의 삶, 감정, 행복은
더 이상 그를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녀 자신의 중심을 중심으로 돕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별이 되어 자신의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 그녀는 빛과 온기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바로 그 중력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장에 들어선 남자는 더 이상 끌려가거나 밀려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빛, 그녀의 온기, 그녀의 세계에 대한 자연스럽고 강력한 인력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여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은하계 전체를 잃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위성 같은 여자에서 별 같은 여자로 가는 길은 길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짧지만 가장 혁명적인 한 단어에서요. 그 단어는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거나 심술궂은 아니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한 아니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려는 욕망에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에서 태어나는 아니오 말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주권을 선포하는 첫 번째 행위인 아니오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만 하는 아니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을 기쁘게 하려는 당신 자신의 강박적인 욕망에 대한 아니오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공황적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아니오입니다. 이것은 착한 소녀가 되어라. 그 속삭이는 당신 어머니의 목소리에 대한 아니오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게 들립니다. 아니요, 저녁 약속을 취소하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는 중요해요. 아니요, 그런 태도는 저에게 맞지 않아요. 참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오늘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어요. 아니요, 당신의 그 관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의견을 갖기 위해 당신의 승인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각각의 아니오 뒤에는 하나의 우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당신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당신 안에서는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꾸밈없이 자세하게 이 아니오가 내면에서 일으키는 폭풍을 묘사해 봅시다. 첫 순간에는 충격, 당신 자신도 그것을 말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얼음 같은 공황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지금 화낼 거야. 그는 떠날 거야. 너는 영원히 혼자 남을 거야. 너는 늙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고양이 아줌마가 될 거야. 당장 사과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농담이었다고 말해야 해. 공황에 뒤이어 숨 막히고 끈적끈적한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배신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쁘고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당신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당신은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 죄책감은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가슴의 무거움, 목의 덩어리처럼 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울고 소리치고 즉시 포기하고 익숙하지만 굴욕적인 편안한 여자의 역할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지점에 있다면 멈추라고 부탁합니다. 멈추세요. 그리고 아십시오. 이 불편함, 이 공황, 이 죄책감은 당신의 실수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밝고 가장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산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격의 출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금단 증상입니다. 타인의 승인에 대한 낡고 유해한 중독의 금단 증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격의 경계가 단련되는 불입니다. 이것은 치유하는 고통입니다. 당신이 이 폭풍을 견디고 당신의 아니오에서 물러서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의 심리적 근육이 자랍니다. 융은 당신의 아니오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에 억압되고 지하실에 갇힌 그림자가 목소리를 낼 권리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바로 그녀,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당신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필요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존감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은 당신 영혼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살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존중하고 불편함을 견디고 당신의 아니오에 충실하게 머무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으로 가는 여정, 자신에게로 가는 여정.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세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의 침묵의 동의를 무시할 수 있지만 당신의 의식적인 아니오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당신의 거미자 방패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 수 없는 여자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신성한 기술을 습득했을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수십 년 동안 외부, 즉 그에게, 그의 반응에, 그의 기분에 향해 있던 당신의 관심의 벡터가 마침내 180도 돌아섭니다. 그것은 느리지만 확실한 내면으로의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장 흥미진진하고 가장 중요한 여정, 즉 당신 자신의 우주 깊숙한 곳으로의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당신이 처음으로 마주치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버림받음에 쨍하는 무서운 외로움이 아닙니다. 점차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것은 맛과 색깔, 온도를 바꿉니다. 그것은 더 이상 처벌이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그것은 고독으로 변합니다. 융은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이고 고독은 자신의 존재라고 말했을 겁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무서운 공허가 아니라 성소가 됩니다. 힘의 장소, 마침내 당신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사원입니다. 이 사원에서 당신은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위대한 과정을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나눌 수 없는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영혼의 잔해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그것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것들과 대화하며 그것들이 단지 당신 안에 겁먹은 아이들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래된 상처에 손을 대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에서 영원한 고통의 원천이 아니라 지혜의 흉터, 당신의 독특한 역사의 지도, 당신에게 자신에 대한 연민을 가르치는 지도를 봅니다. 당신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것이 진지하지 않다고 말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했나요? 아마도 그림 그리기, 빗속에서 춤추기, 시 쓰기. 당신은 영혼의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이 잊혀진 취미들을 꺼내고 그것들은 갑자기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는 끝없는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그의 의견에 묻히지 않은 당신 자신의 생각을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 정치, 예술에 대한 당신 자신의 관점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흥미로운 책을 읽고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영화를 보고 당신의 세포를 진동시키는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혼자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요. 당신은 혼자 카페에 가서 엄청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혼자 여행을 갈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책과 차 한 잔과 함께하는 조용한 저녁이 가장 시끄러운 파티보다 더 많은 평온과 충만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요.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의 독특한 의미로 채워지기 시작하며 그것은 당신의 삶에 남자가 있는지, 그가 전화했는지,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융은 여기서 아름다운 은유를 사용했을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우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여자는 마른 우물을 가진 여자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우물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며 끊임없이 그가 물을 주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개성화의 길에 들어선 여자는 자신 안에서 원천을 찾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곳으로 양동이를 내리고 거기서 자신의 영혼에 맑고 시원하며 살아있는 물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천에서 마시고 그녀의 갈증은 해소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흥미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흥미로운 사람은 자동으로 온 세상에도 흥미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구멍난 양동이처럼 그에 대한 불안한 생각 속에서 밖으로 새어나가던 그녀의 에너지는 이제 안에서 순환하며 강력하고 따뜻하며 매력적인 장을 만듭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충만함에서 발산되는 사랑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전혀 다른 헤아릴 수 없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이제 여정은 절정의 순간에 다다릅니다. 어두운 고치 단계를 거친 애벌레가 나비로 변합니다.
아니오라는 불과 내면의 사원의 침묵을 거친 여자는 완전한 변태를 겪습니다. 이 변모한 여자의 초상화를 그려봅시다. 세상이 된 여자. 진정으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여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평온함입니다. 폭풍을 숨긴 평온의 가면이 아니라 그녀 존재의 가장 중심에서 나오는 깊은 내적 평온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승인을 찾는 불안한 탐색이 없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평온하고 맑으며 외부보다는 내부를 향해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증명이 필요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제 전혀 다른 질을 가집니다. 이것은 끈적끈적하고 요구하는 애착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닌 선물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녀는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와 자신의 행복을 나눕니다. 그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이미 지어진 아름답고 충만한 자신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녀는 당신은 나의 세상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의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해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된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수준에서요. 왜 이 여자를 잃을까봐 두려워할까요? 왜냐하면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파트너, 요리사 또는 연인을 잃는 일상적인 손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규모의 손실입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온 세상에 대한 접근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깊고 풍요롭고 진짜였던 그녀의 세계에 대한 접근 말입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진정성, 지혜, 가장 농축된 형태의 삶과의 접촉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꽃피는 에덴 동산에서 회색의 콘크리트 사막 같은 평범함으로 다시 추방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가슴 가득히 숨 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후에 다시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숙하고 의식 있는 파트너에게 그런 여자를 잃는 것은 단순히 사랑의 대상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맑은 눈의 반사 속에서 보았던 자기 자신의 최고의 버전을 잃는 것입니다. 그녀 옆에서 그 자신도 더 깊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용감해졌습니다. 그녀의 온전함은 그 자신의 온전함에 대한 갈망을 일깨웠습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이 길잡이 빛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소유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에 대한 신성한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종적이고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즉 조종, 통제, 질투,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녀는 필요라는 독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유가 그녀의 사랑을 값을 매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녀는 이미 온전합니다. 그녀는 위성이 아니라 별입니다. 그녀에게 관계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구명 튜브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관계는 잠시 동안 서로의 빛을 나누기 위해 가까워졌지만 춤이 끝나더라도 각자 자신의 길을 계속갈 두 별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춤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에 그녀의 존재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영원한 상실의 두려움 속에 사는 여자에서부터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여자까지 우리는 비밀이 교묘한 기술이나 여성적 기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밀은 완전하고 깊은 내적 변형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치를 찾는 것에서 자신 안에서 그것을 얻는 것으로의 전환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심리적 주권입니다. 진정한 여성적 가치는 당신이 자원이 외부로 빨려나가는 식민지가 되기를 멈추고 자신만의 법률, 경계, 그리고 무궁무진한 내적 부를 가진 주권 국가가 되는 순간에 태어납니다. 이 부름이 느껴지시나요? 다른 사람의 눈에서 가치를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 깊은 곳으로 그 탐색을 떠나라고 부르는 당신 영혼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속삭임 말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신에 대한 이 그리움이 오랫동안 당신 안에 살아왔지만
그것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우연히 당신을 찾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건드렸다면 이 충동이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운하의 여정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며 이 길의 모든 걸음은 인정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은 그 여자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이야기, 경험, 반응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 깊고 정직한 여정을 함께 계속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당신은 단지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우주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언제나 필요할 유일한 비밀입니다.